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 미니스트리 제공 2025년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두 번째, 일곱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난 이 시간에 K 약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IS 스피킹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들었었는데요. 그 스피킹과 관련해서 우리 말하기 시험에서 중요한 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창성. 영어로는 fluency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PT,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araphrasing 또는 paraphrase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다시 말하기에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fluency라고 말하는 유창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같이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창성은요, 어떤 특정 나라의 억양을 따라하는 것을 일단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영국식 발음을 해야 돼. 내가 미국식 발음을 해야 돼. 적어도 호주식이라든지 뉴질랜드식의 또는 인도나 필리핀식의 영어 그런 악센트를 가져서는 안 돼. 이런 것들, 그런 어떤 구분점을 갖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창성이다란 말은 정확한 속도로 그리고 적절한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창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 세부적인 특징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확성, 비율, 그리고 운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부 특징 중에 하나인 정확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accuracy라고 말합니다. 정확성. 근데 이제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유창성과 정확성이 굉장히 반대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성의 첫 번째 특징으로 말하기와 관련한 문법이 정확한 것.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확성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유창하게 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수많은 블로그들과 수많은 이제 포스팅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성은 유창성과 전혀 반대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지 사람들과 영어를 모국어로 해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뭐 그들은 다 유창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영어의 실력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원어민이라고 할지라도 영어를 그냥 말한다라고 해서 유창하게 말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원어민들 중에서도 문법이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좀 예시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미국의 서부 지역에 있는 흑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정말 그 랩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영어를 막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랩하면서 영어로 래핑을 한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흑인들이 이제 뭐 일종의 바이블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막 말을 한다. 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유창하게 말한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창하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창하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문법만 생각하면 이 문법에 갇혀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에 갇혀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너무 문법만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 먼저 말하기도 전에 말을 못하게 되는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창함이 정확성을 배제시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유창하게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특별히 파트 1과 관련해서 이제 K 약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문장이 질문이 짧아요. 그 두세 문장의 짧은 답변에서 문법이 틀린다라고 하면 이미 시험관은 사람인지라 이 사람이 영어에 있어서 유창하지 않네. 그 유창하지 않다라는 그 인식이 처음 파트 1부터 생기면 파트 2와 파트 3에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 사람이 무슨 템플릿을 외웠나? 어떤 뭐 준비한 답변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문장의 짧은 답변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문법이 틀린다라고 하면 아무리 파트 2와 파트 3에서 좋게 말한다 할지라도 시험관이 그것을 정말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인가? 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창하게 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accuracy, 정확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율이에요. 이거는 말하는 속도의 일정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하기에 이제 우리가 하면 이제 보통 영어로 hesitation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좀 hesitate 했어. 좀 망설였어.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면 이런 말하기 속도의 일정함이 깨지기 때문에 유창하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말하기에 망설임에서 구분이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하기에서 있어서 내가 다음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돼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헤지테이션을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갑자기 단어를 버벅하게 돼서 아니면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지라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것을 단어든 구문이든 문장이든 이것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두 번째, 즉 후자의 경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후자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정말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 속도의 일정함은 너무 빨라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자기만의 박자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세 문장의 짧은 문장 답변에서 뭐 그런 게 얼마나 드러나겠느냐라고 하지만 파트 1에서 있다는 시험관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영어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파트 2와 파트 3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창함과 관련해서 내가 말하는 속도의 일정함을 가지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굉장히 느리게 말할 때는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뭐 천천히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반대로 빠르게 말하게 될 때는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말한다. 뭔가 설득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이런 슬로우와 패스트의 이제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파트 1에서는 내가 뭘 강조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뭐 열정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기 시험에서 파트 1에서 너무 빨리 말해서 좀 점수가 깎이게 된 그런 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슬로우할 필요도 없고 너무 패스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정한 속도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두세 문장 답변을 하는데 뭐 내가 열정으로 그 사람을 뭐 설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무슨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속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한, 우리가 모국어를 하는 정도의 속도로 영어를 말할 수 있다면 사실 가장 베스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설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점에서의 그것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에서의 망설임이냐? 아니면 갑자기 내가 말을 버벅거리면서 나타나게 되는 망설임이냐? 이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후자를 최대한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습해야 한다. 이거를 좀 강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창성과 관련해서 세 번째는 운율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억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우리 뭐 영국식 억양을 가져야 돼, 뭐 미국식 영화 억양을 가져야 돼. 이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건요. 일단 아시아인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억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것들 비교하신 개그맨들의 어떤 그런 영어들을 보면, 에이시안,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쓰게 되는 그 특유의 억양, 인토네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성분들 예를 들면,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큐트 사운드라고 하는데, I had, dream.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I had a dream. It is that knew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억양이면 사실 운율이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을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아니면 콘서트 I went to the concert 뭐 이렇게 한다면 근데 만약에 에이시안 뭐 우리가 그냥 방금 전에 예시드렸던 큐트 사운드를 한다면 I went to 콘서트 콘서트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못 알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 의외로 물론 이제 시험 영어는 시험관들은 이런 시험을 봐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에이시안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뭐 아프리카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어느 누구나 자기만의 특유한 어떤 그런 아 억양이 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억양을 다 버려야 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의 것들이 특별히 아시아 대한민국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억양인 I have, 이런 식의, 악센트, 인토네이션은 조금은 이제 점점점 좀 높은 점수를 얻고 싶다면 버리는 것을 좀 내버려 두는, 버리게 되는,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요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뒤죽박죽 운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영식 영어 이제 비디오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I can't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그냥 I can't라고 해요. 왜냐면 I can't, I can't.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좀 강조점을 주는 게 I can't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ELTS 시험을 보든 토플을 보든 저는 그리고 일상적인 지금도 대화를 만약에 외국 사람들하고 한다면 저는 그냥 칸트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영국식 억양을 쓰네. 근데 제가 파트 2나 파트 3에서 칸트라는 거는 막 영국식 악센트를 쓰는데 잉글랜드식의 악센트를 쓰는데 의외로 다른 말 것에서는 미국식이 나올 때가 있고 한국식의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죽박죽의 억양이 섞이면 되게 오히려 어설프지만 일정한 운율. 예를 들어서 아시아인의 어떤 특정한 억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벗어난 그런 아시아인, 한국 사람의 운율이 사실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억양이 막 운율이 섞여버리면 얘는 도대체 무슨 운율을 쓰는 거야? 시험관도 사람인지라 되게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죽박죽 운율 때문에 저도 점수를 잘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뒤죽박죽 운율보다는 일정한 운율로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느 특정한 뭐 운율을 꼭 배워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영국식을 배워야지 미국식을 배워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시아인의 특정한 억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수준에서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영어 점수 굉장히 잘 받거든요. 근데 그들의 악센트나 이런 거, 뭐 억양을 보면 그들 특유의 그 억양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꼭 영국식을 따라하지 않아도, 미국식을 따라하지 않아도 그 억양이 충분히 알아들 수 있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아시아인의 어떤 특정한 억양을 어느 정도 벗어난 정도의 운율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PT의 중요성이에요. 이거 뭐 프레젠테이션 기술인 거죠. 이거는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어떤 화자의 메시지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아이, 뭐, 1분 준비해가지고 2분 미니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뭐 그런 게 얼마나 등장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짤막한 그 순간에 그걸 캐치해내는 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시험 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소통을 강화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에 참여를 촉진하며 개인이 자기의 아이디어와 전문 지식을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신학대학원에 이제 유학을 가시게 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미나 과목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럼 세미나 과목에서 예를 들면 리지안트 칼리지는 예로 말씀드린다면 그 700, 500 단위의 인트로덕토리 과목과 600 단위의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과목 그리고 700 단위의 세미나 과목을 꼭 한 과목 이상은 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 과목에서 거의 대부분은 4천자에서 5천자의 소논문을 작성하게 만들어요. 그거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 발표자로 하여금 15분 내에서 20분 내외로 프레젠테이션을 그 12명 정도의 이제 소수 인원제로 이제 이 과목을 세미나 과목을 이어가게 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도전받게 되는 게 뭐냐면 문어체로 작성된 세미나 논문을 구어체로 바꿔서 20분 내외로 발표해야 한다는 거예요. 20분 넘으면 점수가 깎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했을 때, 물론 사람마다 말하는 속도는 다르지만,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뭐, 챗GPT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뭐, 구글 제미나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당 보통 15분에서 20분 내에는 2,500자 정도를 말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4천자나 5천자를 했을 때, 이 내용을 절반 정도, 세미나 논문을 준비한 내용을 절반 정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꾸어서 자기 주장을 전달하는 것도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한 동시에 자기가 준비한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빼고 더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면에서 프레젠테이션은 그리고 그러면서도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런 IELTS의 어떤 준비들이 이제 1분 준비해서 2분 미만으로 미니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시험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유학 과정에서 세미나 수업,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파트 2가 파트 1이나 파트 3보다는 더 큰 중요한 어떤 그런 중요성을, 점수 배분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 시험 파트 2에서 중요한 점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K 약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형식 이해예요. 일단은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로 준비하는데 1분이 그, 노, 그, 일, 그, 그 발표를 준비하는 1분.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발표하는데 맥시멈 2분, 2분 안에, 2분이 넘어가면 잘린다는 거죠. 뭐, 그냥. 근데 이제 2분이 넘어가면 잘린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문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한된 시간 내에 이 질문에 대답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K 약사님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학원을 다녔다라고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의 말을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면서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개선할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서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서론은 앞으로 내가 할 내용이 전체적으로 결론적인 부분을 다시 이미 서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조에 있어서 결론은 다시 언급 못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서론에서 이미 나는 결론에서 얘기할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전체 미니 프레젠테이션에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서론에서 다 얘기하기 때문에 결론은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다는 것을 확언하는 정도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서론에서 이제 자기가 말하는 주제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내용과 예시를 하나 정도 얘기하는 게 좋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내가 왜 그거가 흥미롭고 또는 중요하고 관련성이 있었는지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어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까지만 말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세부 정보,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개인적 의견. 결론은 사실 2분 안에 포함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미 서론에서 결론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꼭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팁은 잠시 멈추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점수 깎인다, 유창함이 잘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잠시 멈추는 거 사실 상관없거든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연결하는 연결어가 중요해요. therefore, therefore는 사실 문어체라서 사실 많이 안 쓰고요. 구어체로는 so, that's why, 뭐 이런 식의. 이 말을 끄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간의 그것을 그 원활하게 전환하고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잠깐 멈춤을 연결어와 관련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 약사님도 사실 연결어와 구문, 잠시 멈추는 것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어휘력이 되게 중요해요. 동의어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I'm happy, I'm 뭐 나는 좋았어, I'm good, I feel good, 뭐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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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better, better, better 이것만 쓰면 듣는 사람은 아 얘가 어휘가 모자르는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표현하는 것들은 I'm pleased, I'm so 뭐 I was so wondrous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같은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반복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되게 describe하는 묘사하는 단어들 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물론 설득하고자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논리 정연하는 것은 구조에서 나오는 거고 그 구조에서 이미 논리 정연함에 대한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 논리 정연함과 다르게 그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묘사적인 것을 하면 아, 이 사람이 논리 정연함도 있으면서 굉장히 단어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네. 그러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유배반적인 건데 서두르지 말면서도 또 동시에 어쨌든 1분 준비 시간을 잘 사용해서 말하는 것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유배반적인 거예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특별히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가 썼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난다면 so 하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거 본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거든요. 브레인스토밍 했던 그거에 의해서 so would love to say that as a result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아이디어를 보면서 이 연결어와 함께 더불어서 그러면 의미에서 이제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다시 말하기의 중요성이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파트 3는 파트 2에서의 미니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심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다시 말하는 paraphrasing. 그러니까 원래의 표현을 다른 말이나 문장 구조로 바꾸어 다시 표현하는 기법이 paraphrasing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핵심 의미나 정보는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바뀐다. 핵심 의미가 바뀌면 패러프레이징이 아니라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off topic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특히 우리가 파트 2에서 파트 3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게 뭐냐면 파트 3는 파트 2하고 크게 연결점 없이 내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파트 2와 관련해서 질문들은 파트 3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좀 많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연결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파트 2에서 얘기했던 것들과 뭐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시험 관행에 있어서는 얘가 템플릿스 외웠나? 사실 점수를 제일 깎아먹게 되는 것은 템플릿스 외웠나? 안 외웠나?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순간 점수가 생각보다 높게 못 받거든요. 이미 도달할 수 있는 점수가 이미 정해져요. 높지 않은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이 파트 1, 파트 2, 파트 3의 일관적인 어떤 접근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파트 2와 파트 3에서 어떤 내가 파트 2에서 미니 프레젠테이션 했던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양한 것들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패러프레이징은 나중에 이제 시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논문을 쓸 때 표절 방지하는 것과 이해력과 표현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또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험에서 중요한 점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중요한 점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파트 3와 관련해서는 우리 K 약사님과 다시 대화를 나눌 텐데요. 제가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조금 일정이 좀 K 약사님도 바쁘시고 그래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 동안에는 잠깐 동안 실학생 유학과 영어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3주 뒤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2 8번째 K 약사님과의 대화 네 번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